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며느리 수연의 차가운 말이 거실에 떨어지자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평소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던 시어머니 김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들 민호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아내를 말렸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서 저희 집 살 때 보탠 거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시잖아요. 마치 자기가 우리 집 산 것처럼요. 그런데 정작 명의는 저희 부부 거고 시어머니는 그냥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난 3년간 이 집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도 늘 눈치를 보며 지냈다.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지내왔다. 손주 지훈이를 돌보며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해왔다. 엄마, 미안해요. 수연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민호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다. 아니다. 수연이 말이 맞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났다.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다음 날 아들 가족은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다. 원래는 함께 가자고 했지만 순자는 몸이 아프다며 거절했다. 사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었다. 빈집에 홀로 남겨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봤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어젯밤 며느리의 말만 맴돌았다. 가족이 아니라고. 순자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일까?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해준 음식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먹을까? 할머니! 문득 손주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안은 적막했다. 순자는 지훈이 방으로 걸어갔다. 아이의 장난감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다. 순자는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다. 산후조리원에서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매일 미역국을 끓여갔던 기억. 지훈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했던 일들. 첫걸음말을 떼는 순간을 함께 지켜본 기쁨. 그 모든 게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에 소중히 보관해둔 통장들이 있었다. 첫 번째 통장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적금 통장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이 돈을 아들을 위해 고스란히 간직해왔다. 두 번째는 아들 부부의 집 구매를 위해 보탠 2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는 통장. 세 번째는 손주 지훈이를 위해 매달 조금씩 넣어둔 교육비 통장이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순자는 통장들을 내려다보며 쓸쓸히 웃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돈이라면 이제 이들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맛있는 거 많이 사갈게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 며느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한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는 늘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순자는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은 거액의 출금을 요청하는 순자를 보며 의아해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출금하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쓸 곳이 있어서요. 순자는 차분히 대답하며
도장을 꺼냈다. 평생 모은 돈 3억 2천만 원.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아껴온 전 재산이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가족이 아니라면 이제 이 돈도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은행을 나선 순자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다. 전세집 좀 알아봐 주세요. 작은 원룸이면 됩니다. 어르신, 혹시 전세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5천만 원 정도면 될까요?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쓸 예정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편지를 썼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손주 지훈이에게. 민호야, 엄마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해서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수연이 말이 맞다.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다. 남은 2억 7천만 원은 지훈이 교육비로 써라. 아이가 커서 할머니가 남긴 돈이라는 걸 알면 할머니를 기억해 줄 것이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불편해하는데도 너무 오래 머물렀구나. 이제 너희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거라. 지훈아,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비록 멀리 떨어져 살게 되지만 할머니 마음속에는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이 빈집을 발견한 것은 밤 10시였다. 어머니, 어머니, 민호는 집안을 뒤지며 어머니를 찾았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를 읽는 민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수연 역시 글을 읽으며 손을 떨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무슨... 수연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민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냥 잠깐 화가 나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마 시어머니가 정말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 지훈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할머니가 만든 계란찜 먹고 싶어요. 그 순간 수연은 무너져 내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했다. 은행, 부동산 중개소, 그리고 마침내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민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민호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나도 수연이를 원망하지 않는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수연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려 한다. 70년을 타인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동안 너희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자유롭다. 한 달 후, 순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순자 씨,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아직도 눈치만 보고 살아요. 처음엔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다.
비록 가족과 떨어져 살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 지훈이었다. 아이는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뒤로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휑해요. 지훈이도 계속 할머니 찾고.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수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수연아,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했다. 너희 부부만의 공간에 너무 오래 머물렀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머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없으니까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순자는 지훈이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 집에 가요! 할머니 없으면 계란찜이 맛없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오세요.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전처럼은 안 될 거야. 순자가 대답했다. 나도 내 생활이 있고 너희도 너희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럼 일주일에 3, 4일만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나머지는 어머니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내시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답답한 건 참지 말고. 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안 떠나죠? 응.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우리 지훈이 곁에 있을게. 6개월 후 순자는 일주일에 반은 아들 집에서 반은 자신의 원룸에서 지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손주와의 시간도 충분히 가졌다. 며느리 수연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순자 자신이 달라졌다. 이제는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다. 불편한 건 솔직하게 말했고 하고 싶은 것도 당당하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수연이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그때 용기 내주셔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가족이란 건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창밖으로 따스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다. 각자의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마음으로는 더욱 가까워진 가족.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각자의 자유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